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예상되는 구령. 앞서 이른바 빅3 세 사람 빅3에 대해 가능성을 갖다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빅6 둘 다 빅이네요. 아니 나머지 분들 서운하실까봐. 아 그래서 서운하실까봐 빅3와 빅6 그래서 빅6 한 분 한 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굴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저 네, 김진태, 김문수 나올 것이냐 안 나올 네. 것이냐. 이 두 분은 보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죠. 태극기 네. 부대라는 그분들은 부대라는 표현 싫어합니다. 네. 하여튼 태극기 나오시는 그분들이 보면 대거 자유한국당 한 묶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김진태, 책임 책임당원 들어와서 나름대로 그 새가 만만치 않아요. 예, 자. 김진태, 김문수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후보 단일화 가능성까지 네.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네, 뭐 처음으로 의견을 치는. 아니 황교안도 처음에 의견을 지냈어요. 둘 다 X였어요. X. 자, 두 번째로 의견을 예, 치는. 어떻게 김진태, 김문수 나올 것 같습니까? 언론에서 보면은 뭐 이분들이 뭐 제일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김문수 지사도 참 안타까운 게 왜 네. 경기도지사하고 대권 후보라고 했던 분이 그 안이하게 대구 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거기서 국회의원에서 TK표 얻고서 대선 도전했다. 그렇게 정치인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나면은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 옆길로 세면은 돌아오기 참 힘듭니다. 그런가요? 네. 빠꾸 하는 건 괜찮고요. 빠꾸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 자체는 강원도입니다만은 원래 태어난 곳은 또 대구예요. 저희가 본에 애청자분들 많이 보셨던 뭐 6만 건 이상 조회가 됐던 그 월간조선 여론조사에도 네. 보면은 박근혜 탄핵 찬성 네. 태극기 그 개통의 주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TK가 이 정당의 기반이고 기반이죠. 또 이 TK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쪽보다는 또 상당히 많은 수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정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 동정 여론을 업고 한번 도전하겠다는 거 분명히 하셨는데 두 분이 하면 뭐 단일화 하시겠죠. 둘 다 나와서 뭐 둘 다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둘이 후보 단일화 할 것 같고 예전 영화 중에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 기억나실 겁니다. 네. 이게 이제 A Few Good Men이라는 게 미 해병대 구호인데 소수정예라는 뜻입니다. 소수정예인데 제가 A Few Good Men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 친노라는 세력들이 사실 소수였습니다만 굉장히 결집력이 강했잖아요. 지금 보수 우파 진영 내 태극기 집회의 그 기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세 때문에 이른바 김진태, 김문수 후보 단일화되었을 때 그 기세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구성원 대의원들의 이게 구성이 편향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기분포라면은 뭐 큰 힘이 안 되겠지만은 지금 뭐 TK와 또 더군다나 보수에서도 좀 약간 우쪽으로 치우치는 계통들은 또 이 양반들 지지하는 게 많고 그분들이 또 과비례돼 있으니까 그 당 안에 그렇겠죠. TK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TK에 보면은 4선 의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수도 굉장히 높고 장관도 지냈고 보면 상당히 사람들 주목을 받는 인물인데 본인이 어떤 예전에 보면 새누리당 탈당했다가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을 복당한 주호영 의원이 있어요. 주호영 장관. 주호영 장관 대구 경북의 4선 지역구 4선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의 가능성 한번 짚어보죠.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이제 슬슬 맞기 시작하네요. 그 당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지난해 연말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당대회 표결권을 가진 책임당원들 뭐 10,000명 이상 영입 이제 받아들여 놨다 그러고 더군다나 이 당이 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잇는 TK를 그 지역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겨우 TK에서 명명을 이었으니까 TK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저 주호영 전 장관 현 의원이 뭐 당연히 뭐 출마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뭐 이른바 단일 지도 체제로 갈지 뭐 집단 지도 체제로 갈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4선 의원입니다. 뭐 우리 뭐 저 김영환 씨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은 홀수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삼선 아니 처음에 초선되기 제일 어렵습니다. 초선되고 나면 웬만하면 재선은 됩니다. 삼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삼선되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장관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4선, 3선 되면 4선은 또 쉽습니다. 5선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5선 되면 5선이면 뭐 국회의원을 국회의- 20년 하는 건데. 20년 국회의장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대권에 도전하는 그 정도 비전을 줘야만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지역에서도 그러겠죠. 이제 뭐 하실 거냐고. 뭐 하실 거예요? 4선 맞추고 5선 4선을 맞추게 되면 16년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4선 우리 16. 저 모셨던 정진석 저 의원도 네. 지역에서 뭐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하여튼 뭐 대권에 도전하든지 대권에 도전하든지 당권 당권 도전하든지 해라. 그런 해라. 압박이 굉장히 그 세고 예. 또 본인으로서는 뭐 자기 증명을 또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죠. 뭐 가방 들고 뭐 도시락 싸가지고 9 to 5 한 게 아니고 예. 이 지역을 대표해서 충청의 맹주로 뭘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네. 참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겠더라고. 저 충청의 맹주에 하시니까 좋습니다. 충청의 맹주 조금 전에 정진석 의원도 얘기하셨고 충청 맹주에 얘기하셨으니까 충청에도 맹주가 또 두 분이 있어요. 맹주를 지향하는 분들이 물론 저쪽 원 외에는 그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무죄를 받고 이제 호시탐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 전당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당 내에 지금 보면 현역 의원으로는 충남의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충북의 정우택 의원 두 분이 계세요. 저 이완구 전 총리는 제가 뭐 한 달여 전에 만나 예. 뵀는데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네. 아니 내가 지금 그거 나가겠노. 전당대회 안 나온다죠? 원내대표 되실 때도 예. 그 경선 없이 추대대에서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혹시 뭐 당에서 네. 또 뭐 전당대회에서 저 머리카락 잡고 싸우는 그런 거 하지 않고 네. 한번 추대 준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뭐 김진태 저 이런 양반 김문수. 주호영 뭐 김문수 다 뭐 칼을 가는데 뭐 이러시면 안 되면 칼 뺏고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무망한 무망한 것 얘기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전 총리는 뭐 2020년 총선을 바라보고 2022년 대선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청 맹주를 겨냥하는 정진석, 충남의 정진석, 충북의 정우택 한 분 한 분 짚어보도록 네. 하죠. 우선 충남의 정진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번에 오셔서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이게 너무 빤했나요? 뭐 정진석 의원은 아마 이번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갖고 전당대회에 아마 도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에 또 뭐 기존 틀로 자르자면 이제 친박, 비박 뭐 이런 이제 친박이라 그러면 이제 김진태, 김문수 두 분은 뭐 내가 뭐 강력한 친박이다 얘기하겠지만은 저 2016년 저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 되고 나서 당 화합하고 균열을 저 아무렇게 하는데 뭐 기여를 했고 김무성 대표가 또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렇죠. 김무성 대표를 따르던 사람들 그쪽 세들은 저 정진석 의원 쪽으로 많이 돌아서 한번 이번에 정진석 의원을 좀 지켜봐야 될 게 본인이 지난번 나와서 황태순 TV에 출연해서 낀박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친박도 비박도 아니다 보니까 마치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신세였다 하는 걸 그런 어떤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과연 당권 도전에 성공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충북에서 충청 맹주를 노리는 정우택 의원 한번 짚어보죠. 자 정우택 하나 둘 셋. 너무 뻔한가요? 뭐, OX 할 때. 정우택 의원은 뭐 제가 그 제일 가까운 측근한테 얘기했더니 뭐 이건 뭐 못 먹어도 고다. 못 먹어도 고웁니까?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뭐 정우택 의원도 저는 이 진영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그 사람을 키우지 않고 폄하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당 계통이. 네. 아니 정우택 의원도 그래도 뭐 고시에서 옛날 그 EPB에도 경제기원에도 근무했고 국회의원 했고 장관 했고 도지사 했고 아니 뭐 원내대표 했고 이 정도면
뭐 저 흔히 뭐 얘기되는 그 뭡니까 뭐 박원순 또 뭐 그 김경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나으면 낫지.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 당 사람들은 모이면 뭐 우택이 가는 뭐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발 이번 저 당권 그 경쟁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좀 키워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그 서로를 무시하죠? 그 진영 사람들은. 저도 오늘 마침 오늘 오전에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그 영남일보 한 7년째 쓰고 있는 수요 컬럼이 있습니다. 4주에 한 번씩 쓰는데 거기 그걸 썼어요.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이 이번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인물을 키워야 그렇죠. 된다. 아까 뭐 정말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경수 지사 얘기하셨죠? 김경수 씨가 아니, 월급 받으면서 뭐 제대로 한 뭐 직업이 뭐가 있나요? 아니, 있어요. 뭐 있습니까? 국회에서 노무현 의원 비서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 뭐 이력서 좀 쓰기도 어려운 캐리어 그다음에 이제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하다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봉하마을 내려갔을 때 퇴임 이후에 그 당시 김경수 의원이 했던 것은 역할이 뭐냐니까 누가 잘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자동차 운전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귀빈들 오면은 그 나가서 손님 모시고 봉하마을로 안내하는. 아니 뭐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아니, 가이드했다. 그런데 그런 양반을 갖다 어떻게 하더니 보니까 대선 되고, 후보네 지금. 국회의원 되다 말고 또 도지사 되고 대선 후보 그 불과 몇 년 만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 좌파의 강점이더라. 그럼요. 또 한마디로 해요. 박원순 시장을 뭐니 해도 7년 8년을 갖다가 시장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정무부시장 시키고 무슨 본부장 시켜갖고 사람 우선 임종석 실장 뭐 했습니까?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건 기동민 의원 뭐 했습니까? 그건 훌륭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좌파들은 사람을 키울 줄 압니다. 근데 우파들은 왜 사람 우파들은 갖다 다 무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우택 의원도 보면 뭐 그런데도 갸가 예전 제가 잘 압니다만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 경북이 좀 사람 없다고 끌탕을 합니다만 옛날 강재섭 의원 같은 거 당 대표 될 때까지 보면 그 선배들이 재섭이 갸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참 나쁜 뽑아야 버릇이에요. 될 나쁜 버릇이에요. 악습입니다. 아니 정우택 뭐 정진석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원내대표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장관급도 하고 사선 의원에 장관하고 수석하고 뭐 다 했잖아요. 아니 다 업고 다녀도 저 괜찮을 사람들을 전부 뭐 걔는 뭐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파가 네. 박정희, 전두환, 뭐 저 이명박, 박근혜 그 그늘에서 그냥 단물만 빨아먹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그 정도 크기가 아니면 이건 인물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말 삐뚤어진 세계관인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정치관이고. 제가 요즘 굉장히 약간 그 말씀을 듣고 약간 열받으면서 제가 확 한번 질러볼게요. 네. 자, 박정희 대통령 때 5.16을 갖다 함께 주도했던 사람이 648기입니다. 네. 35살 먹은 사람들이 다 대거 빠지 달고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했습니다. 육군 중령 같은 사람들이 자 전두환 장군 밑에서 신군부란 사람들 허화평 허삼수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육군 대령이었어요. 대령들이었죠. 대령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장관 국무총리를 능가하는 수석돼 갖고 그래서 제발 이번은 뭐 2달 남았는데 전당대 하면서 그 서로 저 폄하하고 헐뜯고 얕잡아보고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죠. 좌파는 사람을 키우는데 우파는 못 키웠기 때문에 이 서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요. 자, 그건 그렇고 사람 키우는 얘기하는 게 우리 김태호 정확히 김태호 전 국무총리 되실 뻔한 분. 경남지사 경남지사 하셨어요. 최고위원 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 했는데 자 김태호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 한번 짚어보죠. 하나, 둘, 셋. 에이. 그 김태우 지사는 뭐 참 대단한 뭐 경력을 갖고 있죠. 뭐 선거 불패 신화가 지난번 그 경남지사 선거 나가서 뭐 깨지긴 했지만은 뭐 거창 군수, 뭐 경남지사, 국회의원 뭐 모든 있는 뭐 선거 때마다 나가서 이겼고 뭐 사람도 잘생겼고 일도 좋고 친화력이 무슨 친화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다들 뭐 나오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에 지금 그 선거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렇죠. 여기 와서 또 침 빼고 4월에 또 있는 보궐선거에 가서 또 뭐 하느니 또 이분도 또 뭐 집중력이 있는 분이니까 뭐 당권 이 싸움보다는 그 경남에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가지고 권투 중례하는 걸 하지 않을까. 지금 그
김태호 전 지사도 뭐 지금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서 네. 의견은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본인이 뭐 못 먹어도 고다 뭐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식은 아닌 것 같고 경남에 있는 뭐 재보 4월에 있을 뭐 재보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앞으로 있을지 모를 경남지사 선거를 노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대요. 저도 뭐 김영호 시장 거의 뭐 같은 생각인데 뭐냐니까 사실 김태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좀 당에서 뭐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서 당장 당 대표가 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최고위원 될 수 있는데 뭐 예전에 최고위원도 하셨으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는 보면 김무성 당시 대표하고 거의 맞서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당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흔한 얘기로 좀 개알이 튼다고 그러죠. 좀 개알이 트니까 그때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를 들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요.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보면 이제 뭐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공이다 보면 40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그야말로 지금 올해 2019년에 여러 가지 보면 험로가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뭔가 결정적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이번 4월 3일에 창원과 그다음에 이제 고성에 있는 재보궐선거라고 보고 일단 판은 키워야 돼요. 근데 그렇죠. 김태호 지난번에도 김경수 후보한테 가까스로 뭐 아슬아슬하게 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 경력이면 이번 4월 3일 재보궐선거에서 전 국민의 눈을 갖다가 창원을 땡겨야 됩니다. 앞으로 들어설 이 지도부가 네. 이 당의 지도부가 좀 전략적 사고도 하고 네. 뭐 똘똘한 놈 다 밟아 죽이겠다 그러지 말고 네. 그 재보선 같은데 이런 김태우 지사 사람들 좀 키워주고 키워야죠. 아까 계속 뭐 우리 황 대표 얘기하시지만은 사람을 키워야지. 네. 그 조그만 작은 이해, 작은 정파적인 뭐 그 식견 때문에 정말 저 사람들 그냥 자라나는 싹들은 그냥 다 밟아버리고 그냥 그 권력자한테 기신기신해서 뭐 공천 받을 생각이 하지 말고 네. 이번에 당 지도부 되는 분들이 좀 정말 면모일신 뭡니까 뭐 황고 탈퇴를 해가지고 자리가 생길 때마다 좀 제대로 된 사람들 보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다음을 또 노려야지. 또 내가 뭐 당 대표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모씨처럼 이제 뭐 개기는 놈 죽인다 뭐 개알이 틀지 마 이런 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국민들의 떠나간 마음을 하기 위해서 서로 작은 지혜도 모으고 맞습니다. 작은 사람도 키워야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고 뭐 나한테 전당대회에서 덤볐으니까 너는 이 새끼 너는 정치적 미래 없어. 네가 뭐 경남 보궐선거 나가 죽어봐. 그리고 이제 그런 참 치졸한 생각들, 치졸한 마음들 좀 버리고 좀 뭐 심기일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자 구령 중에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실 작년에 애를 많이 썼으나 애쓴 만큼 좋은 소리 못 듣고 특히 막판에 정기국회 막판에 뭐 슬쩍 의원 4분 함께 해외 나가시는 통에 온 동네 욕을 갖다 한꺼번에 자신 분입니다. 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한번 서울에 있죠. 지역구는 서울입니다.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안 되겠다. 난 이렇게. 다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원내대표 하면서 뭐 이제 힘도 원내대표라는 게 국회의 가장 센 사람이 제1야당 원내대표인데.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좀 이제 굉장히 뭐 고무가 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한 놈만 팬다라는 유튜브도 하려다가 뭐 몇 번 하다가 이제 접고 하셨는데. 들게. 그 뭐 원내대표 경력으로 따진다면 앞선 뭐 정우택, 뭐 정진석도 다 선임들이고 하니까. 주호영도 안 했나요? 주호영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 뭐 본인은 좀 업되셨을지 몰라도 좀 쉬는 게 다음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원내대표 당시에는 보면 주변에서 아마 많은 사람이 쏘곤쏘곤 얘기하면서 전당대회 나가라. 아 당신이 1년 동안 리더십 보였으니까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만은 들깨 리더십. 들깨 리더십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호응을 얻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뭐 대표는 몰라도 최고위원은 도전해보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지금 보면 지역 이쪽 우리 서울의 서쪽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인데 거기가 흔한 얘기로 보면 민주당사가 센 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김성태 의원도 이번에 돌파해서 4선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 서울 지역에서 4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다 9분에 대한 품평을 했는데
빠지신 분들은 좀 널리 양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주시고 혹시 빠지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이 3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신년에 그래도 우리가 덕담 나누는 의미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 다 무너져 가는 거고 곧 죽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야말로 옛 정관 정예에도 백성 민심은 물과 같고 정부 군주는 배와 같아서 물은 때로는 군주를 갖다 띄우기도 하지만은 성나면은 때려 엎기도 한다. 자, 우리 그와 같은 그 정관용에도 멋있는데 예. 장자 소요유 편에 보면은 네. 그 물이 쌓임이 얕으면 네. 물이 쌓여야지 큰 배를 띄울 수 있다 띄우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물 다 빠져나와갖고 갯벌에 처박혀 있는 배 같은데 물 들어옵니다. 물 들어오기를 전당대회 통해서 또 총선 통해서 물 들어오도록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큰 배를 띄워야죠. 그리고 아까 켜켜이 쌓으면 사람들을 키워야지 물이 켜켜이 쌓입니다. 그래요. 그런 교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019년 1월 2일 자유한국당 구령 저희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구령의 미래 한번 점쳐봤습니다. 감사합니다.